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하고요. 2차 식은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그래서 2차 함수는 a의 x-알파, x-베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허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A 값이 양수인 경우라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음수일 때도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게 알파, 베타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X축 위의 영역과, Y축이라 썼네요. X축 위의 영역과 X축 아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X축 위의 영역과 X축 아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영역은 뭐냐면 얘를 이차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위의 영역은 fx가 0보다 큰, 뭐 같은 수도 있는데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아래 영역은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죠. 그죠? 0보다 큰 영역은 자, 이걸 색깔별로 좀 구분하자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면 여기서 이고 즉 알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x가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은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의 해는 x의 값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는 능력입니다.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2차 부등식은. 자, 그리고 이제 2차 식이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그대로 하고요. 이제 두 근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두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근을 구하고 또 근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판별식을 쓴다는 거. 판별식 D가 많이 사용됩니다.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요. D가 0이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자, 보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떤 관계?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근데 부등식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도 연관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어, 못 구하겠어.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단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자, 생각 열교를 볼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렸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마이너스 2, 근이 마이너스 2와 3입니다. 자, 이럴 때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자, 보세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그래프를 보죠. 마이너스 1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은 여기가 f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여기 요 값이 f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x축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아래에 있기 때문에 f-는 0보다 작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 구했죠? f-는 0보다 작습니다. f2 값도 한번 계산해 보죠. f2 값.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2일 때 2는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2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f2 값, 함수 값이 존재하는데 x축 아래에 있죠. 당연히 얘도 0보다 작게 됩니다. 근데 f4 값도 한꺼번에 하죠. f4 값은 요 3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f4 값을 구하게 되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부르죠. 그 값이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얘가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이 2차식이면 돼요. 그리고 우변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해요. 자, 좌변은 2차식입니다. 2차식이 나오고 우변이 0이에요. 2차 방정식과 동일하죠. 그죠? 대신에 등호가 아닌 부등호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일 때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2차식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한다면 최고차항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2차 부등식이 있어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연립 방정식으로 해보세요. 연립 방정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이 x의 값이에요. 자, 뭐냐면 자, 얘를 이 부등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그래프를 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고 y는 0. 그러니까 비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y는 0이라는 것은 x축을 의미해요. x축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영역이에요. x축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 영역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의미로다가 0보다 작아요. 자,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다가 x축 아래의 영역이 됩니다. x축 아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거잖아요. a 값이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y가 0보다 크다. 2차 함수의 그래프 0보다 크다 영역.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y가 크다 영역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다의 영역은 두근 사이가 되니까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요 사이가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가 0보다 크다? 작다? 자, y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축 위의 영역이다 보니까 얘는 두근 사이, 즉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 y가 0보다 작다. 작다라고 한다면 x축 아래가 되니까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부터 부등식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에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위치 관계에 따라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보세요.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x축이 중요한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자, 한번 적어볼까요? 방정식의 해. 그 알파 베타가 사실은 방정식의 해였잖아요. 해의 의미는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였죠. 그죠? x좌표였죠. 방정식 해라는 것이 뭐 1차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 2차 함수 똑같습니다.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x좌표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해를 구할 때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해의 개수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a가 0보다 크다 작다 상관없고요.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판별식이라는 걸 쓸 때는 방정식에서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방정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방정식, 부등식 막 함수가 서로 혼용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판별식이나 근의 공식이란 말을 쓸 때는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당연히 d의 부호에 따라서 두 근, 한 근 만나지 않을 때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중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허근이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표는 전에 우리가 방정식에 똑같은 게 나왔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똑같은 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x축 위가 되는 영역이고요. 0보다 크다가 될 때는 등호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x축 아래 영역이 됩니다. 그래 x축 아래 영역이 되니까 알파, 베타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는 등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똑같은 표가 3번 나와요. 3번. 우리 교육과정에서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에서 이 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전부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이 표를 잘 관찰해 보고요. 예제 1번을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 문제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함수로 푸는 거예요. 이 함수로.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인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근의 공식까지는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근 마이너스 1과 1을 구하고 아래로 불르기이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도 쓸 필요 없고 근의 공식도 안 쓴 것 뿐이야. 이렇게 그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린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럼 그래프로 푸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자, x축 위의 영역,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진 영역이다 보니까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가 그려진 x의 영역인데 이 그래프가 그려진 x의 영역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나가 되겠죠. 그죠? X축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굵은 점을 칠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디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 왜냐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양끝점을 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그래프로만 풀어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프로. 자, 문제 1번. 네, 1번을 한번 얘를 그래프를 그리고 부등식 해를 구해보세요. 자, 일단은 얘를 y는으로 나타내는 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로 두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다행히도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4, 2, 8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가는다는 얘기잖아. 최고차항은 1이니까 양수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뭐 y축은 그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x축만 한 다음에 아래로 블록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자,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x축 아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양끝점이 포함되죠. 그 굵은 점으로 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의 경우에 최고차항이 음수죠. 근데 음수 위로 블록하게 그려도 되는데 어차피 음수보다 양수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고 푸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양수로 만들어 줘볼까요?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y는 하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고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풀어보세요.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두근을 구할 수 있고 왼쪽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위쪽에 0보다 크다니까 x축 위를 말하죠. 위에 영역을 따지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예제 2번 보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죠?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중근을 가지면 그 완전제곱식 안이 0이 된 x의 값에서 우린 접한다. 그죠? x-제곱이니까 여기서 x-0이 되는 x의 값, 즉 1에서 접한다. 그리고 나서 뭐 판별식을 써도 돼요. 판별식을 써서 중근을 가는다는 걸 확인해도 되고 어차피 근은 구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보세요. 모든 그래프가 x축에 접하면서 위에 있잖아. 크거나 같다 할 때는 모든 실근이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0보다 크다죠.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제 접점은 빼야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답을 써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크거나 같다와 크다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문제 2번을 보자.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2번. 이것도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요. 뭐 2x 전체의 제곱 플러스 우리 2ab 가운데 1차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2 곱하기 2x 곱하기 3 이렇게 2ab 플러스 3의 제곱 꼴이 돼서 얘는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요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사실은 뭐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리자면 얘는 중군을 가는데 자, 이렇게 x축에 접하겠죠. 그죠? 자, x축에 접하고 그 접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근데 크다니까 이 접점은 빼야 돼요. 뻥 뚫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해는 뭐가 되냐면 해를 뭐라고 쓸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보고요.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이번에도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푸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이 음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근데 완전 제곱식이나 인수분해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고 얘는 우리가 아주 매우 잘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그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이제 그래프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x축이 있고요.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예요.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에 접하겠죠. 그리고 그 접점이 3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접점이 3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은데 3은 딱 접하니까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x축 아래는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해는 x는 3 하나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